자, 전국에 계신 G솔루션 주주 여러분, 그리고 NEC 홀더 여러분, 자, G솔루션 플러스의 노용우 대표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늘 날씨, 서울 날씨는 좀 생각보다 좀 흐려가지고 비도 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거나 눈이 오나 해가 비나 해가 비쳐도 저희는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요. 회사에 오시면 많은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랑도 차 한잔 드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특허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요. 자, 상장을 하기 위해서, 메이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단계가 있는데 그 준비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뉴오스 프로젝트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오스 프로젝트가 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화이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뉴오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요. 자, 뉴오스 코인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뉴오스 코인은 환경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자, 뉴오스 캐시라고 하는 것은 기능 가치. 그래서 뉴오스 코인이 저장 가치를 갖고 있다면 뉴오스 캐시는 기능 가치를 갖고 있다. 저장 가치만 갖고 있어서는 제대로 실용성을 나타내기 어렵죠. 실용성을 붙이는 것이 뉴오스 캐시고 캐시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 블록체인의 코인을 블록체인 코인의 실사용 서비스 결제와 리워드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서 동반가치 상승을 한다가 뉴오스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자면 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뉴오스 코인하고 같은 거예요. 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가 보통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기능 가치가 있는 블록체인 코인의 서비스를 통해서 전송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 가치를 올려서 동반가치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오스 코인은 혼자만 있는 것보다 뉴오스 캐시가 같이 결합됨으로써 더 많은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한다고요? 저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또 기능성의 블록체인 개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특근법 이후에 살아남는 성공하는 코인, 성공하는 블록체인 코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사위라는 실결제, 묻지마 코인이 아닌 실제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가치가 500원인데 1000원이 되고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되는 거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가 되면 저장성과 기능성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만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장에서 정리가 될지. 지금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서도요. 보면 저장성이나 기능성 둘 중에 하나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실사용이나 실결제를 할 수 없는 코인들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장성과 기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오스 코인은 환경 블록체인이고 뉴오스 캐시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결합을 해서 뉴오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특근법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왜?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뉴오스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느 정도 살아날 거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하지만 저희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술에 관련된 걸 가지고 피지 서비스를 함으로써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함으로써
수수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환경 블록체인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결합을 하고 그거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뉴어스 캐시라는 것이 결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뉴어스 코인은 뭐고 뉴어스 캐시는 뭐고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것도 한번 다시 돌려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유튜브는요, 이 방송은 전국에 있는 그냥 저희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래 이 방송 자체는 주주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솔루션 플러스에 투자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만든 소통 방송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래서 약간 회사 내부적인 주주들한테만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URL로만 방송을 하고 있고 자, 이 방송은 모두가 같이 들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좀 방송이 왜 나오다가 안 나오지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 투자자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가끔씩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저희한테 소중한 홀더분이기 때문에 NEC 홀더분들이 필요하겠죠. 뉴어스 캐시는 지금 현재 일반 홀더분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2차에 관련된 뉴어스 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하고 2차로 해서 뉴어스 캐시가 이제 또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블록체인 기술 제휴를 통해서 또 각종 코인 가맹점 수수료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저장 가치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과 이 저장 가치를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 뉴스 코인이라는 NEC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저장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능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뉴스 캐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정산, 자, 즉 소비자가 홀더가 갈비탕 한 그릇을 우리 뉴어스 코인을 통해 가지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갖고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고 갈비탕을 먹을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없이 이거는 이제 코인에 관련된 거는 10,000원이 결제가 되면 카드가 되게 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괜히 크거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저희 가맹점에서 이제 뉴스 코인이나 일반적인 저장성을 갖고 있는 코인들을 결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10,000원이 결제되면 즉시 결제로 해가지고 10,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느냐?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월 얼마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고 중소기업들도 살릴 수가 있고요. 소비자는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실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캐시 가맹점 사업은 앞으로 특근법 이후에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된다고 하면 그 틀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마주치거나 어떤 부분에서 결제를 올려놓으면 휴대폰 결제, 가상가세 결제, 가상계좌 결제 또 혹은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 일반 결제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드 결제는 당연히 되는 거고 자 가상자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00원이 결제가 되면 또 10,000원이 혹시 세금이 나오는 부분에는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 10%는 똑같이 붙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데 현금 결제를 할 것이냐, 가상자산 결제를 할 것이냐, 현금하고 가상자산을 결합 결제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소비자가 정해서 가맹점에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가맹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예탁해 놓은 돈에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4일씩 기다릴 필요 없이 수수료 없이 돈을 한 번에 원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서비스를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 저희의 목표는 원래 저희 로드맵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비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은 계획에 원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비트 거래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앞으로 유망한 거래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상장할 수 있다라는 상장팀의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보험처럼 앞으로 특근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프로비트 거래소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일단은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장을 했죠. 근데 원래 로드맵은 원래 올 하반기에 대형 거래소 상장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대형 거래소 상장은 돈만 있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반 비용만 있다고 준비돼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특근법이라는 법률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돈만 있어도 상장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래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현황, 프로젝트 기본사항, 일반 백서뿐만 아니라 기술 백서도 필요하고요. 즉 내가 뭘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술이 있는지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 추진 계획서라든지 커뮤니티 현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성장 프로세스에서는 기술 감사 보고서도 필요하고요. 법률 검토 의견서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도 필요하고요. 또 쟁글 플랫폼 암호화폐 프로젝트 진단 보고서도 필요하고 물론 지원서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요.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술감사 보고서나 법률 검토 의견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이냐, 이게 기술이 있는 것이냐, 진짜 코인이 깡통 코인만 있는 것이 아니냐, 콘텐츠가 없는 그런 코인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심도 있게 감사를 받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NEC는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상장을 한 12월 24일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런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즉 다른 코인들은 상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저희는 일단은 오래 갈 수 있는 프로젝트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기술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그 기술에 근거한 저희가 핵심 저희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가 오늘 공개가 일부 될 겁니다. 아주 일부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이거를 정리하고 회의하고 계속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무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어스 프로젝트에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산에는 특허라는 것이 있고요. 이 특허는 상표권 특허가 일단 기본적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NEC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도용이 될 수도 있고 유사한 코인이 등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화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법률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를 일단 준비를 하고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가 NEC라는 뉴어스 코인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실사용을 한다. 즉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도 환경 안에 들어갑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이 안 좋고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병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제 서비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데 그 특허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명의 명칭이 소비자의 암호화폐 실사용을 통한 암호화폐 실사용을 해서 그리고 환경보호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게 개념이죠.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도 하죠. 소비자가 이제 수합이나 구매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가상자산을 포인트나 혹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은 구매와 사용 히스토리를 기반하여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소비자는 가상자산의 사용만으로도 환경보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냥 코인만 사용했을 뿐인데, 뉴어스 애니시 코인만 사용을 했을 뿐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환경보호 사업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 시스템, 리워드 시스템이 소비자한테 전경이 되고, 환경보호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리워드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배분을 해서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 NEC를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것 자체도 환경에 굉장히,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내용으로서 재참여를 이루어서 계속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 특허의 핵심적인 BM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게 가장 큰 틀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특허죠. 이 특허에 관련된 거는요. 이제 가상자산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예요. 가상자산이 가치 변동 완화를 통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상자산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된다.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선불카드, 후불카드, 제휴카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디서 화폐를 포함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저희가 뒤에 이제 특허의 좀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와서 일부적인 내용인데요. 기준을 저희가 동영상을 보시면 4에서 12구간으로 나누고 12구간 안에서 전 구간에서 예를 들면 이전 구간에서 평균값이 100원이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는 100원의 그 코인은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불될 때는 결제됐던 금액이 다시 환불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구매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결제 서비스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넣는 겁니다. 즉 특허 세 번째를 설명드린 거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완화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제한하자. 어떤 기준으로 결제를 하게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상자산을 결제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결제하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제하는 것이 세 번째 특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특허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특허, 이 결제 가상자산을 활용을 하면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좋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카드를 결제를 받는 것보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바로 결제한 돈을 내가 현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탈중앙화로 은행을 끼지 않고 탈중앙화로 운영이 되니까 가맹점과 가맹점이 서로가 연결이 체인처럼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끼리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보증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가맹점에도 어떤 거래를 많이 일으키는 가맹점일수록 베네핏을 줘야 된다. 가상자산을 많이 결제 서비스를 받는 곳이 생긴다면 그곳에 뭔가 리워드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야지 가상자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고 우리는 현금보다는 차라리 가상자산으로 결제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생태계에 유입한다는 것이 가장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준이 정해야 되겠죠? 그 기준을 정한 특허가 네 번째 특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허는요. 지금 이제 결제를 할 때 서로가 이 결제가 맞는지를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갈비탕 한 그릇을 10,000NEC를 가지고 먹었다. 근데 10,000NEC를 결제를 할 것이냐? 아니다. 나는 현금 5,000원과 5,000NEC를 넣는다라고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인증을 한 번 더 거치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서로가 가맹점이 하겠다라는 거죠. 추가 인증 절차를 통해서 처음에 내가 인증을 하게 되면 가맹점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약간 안전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고객과 가맹점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한 번 더 검토해보자라는 추가 인증 절차에 대한 특허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계속 보강이 돼야지만 소비자도 가맹점도 안심하고 이 결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 하나의 특허당 한 거의 100여 페이지 이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요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허가 지금 현재 5개를 특허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릴 특허는 준비하는 특허까지 합치면은 총 12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특허 준비하고 진행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돼서 총 8개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추가로 해서 4개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허들이 있는데 그 특허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가상자산이 실제 결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특허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오늘 오픈할 수 있는 특허는 5개지만 총 3개가 이번 달에서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개는 이후에 다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4개가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대형 거래소 상장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특허로 계속 무장을 하면서 실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허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특허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문서들이 이만큼씩 뭐예요. 아까는 제가 이 중에서 일부만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린 거죠. 요거는 지금 한 120페이지나 130페이지 정도가 되네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특허를 지금 변리사님하고 자문 변호사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제가 추가로 해야 되는 특허들 있죠? 추가로 해야 되는 특허들을 이제 초안을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2페이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페이지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나 혹은 가맹점이나 그리고 유저들, 홀더들 혹은 이런 분들이 실제 결제 서비스를 블록체인 탈중앙화식으로 가맹점끼리 연결되고 홀더끼리 연결돼서 서로가 인증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은행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카드사하고 결제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지급이 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안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이 특허들의 목적이고요. 아마 특허는 계속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나후에 이 특허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면서 대형 거래소 상장이 시에 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화면 공유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금은 전체 시장의 한 10% 차지한다고 하죠. 10%.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본시장 몇 프로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차지하고 있는데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만약 비트코인이 금처럼 10%를 차지할 수 있다면 7억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6억에서 7억 정도의 가치가 생기는 거고 만약 5%를 차지한다 그러면은 3억에서 4억 정도의 가치를 차지하겠죠. 금의 저장성 가치의 수백 년 이어온 금의 저장성 가치를 비트코인이 계속 점유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래 투자자들이든지 기관 투자자들이든지 사모펀드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장성 가치를 금보다 높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까 무슨 자산이라고 했습니까? 저장성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약간 상대되는 메이저 코인 중에 뭐가 있죠?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죠. 그 이더리움이 그런 것들을 전송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너무 많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도가 느리다고 해가지고 7월 달에 하드포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속도를, 그러니까 길을 하나로 가는 길을 2개나 3개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속도가 많이 좀 늘어날 거거든요. 즉 비트코인은 저장성으로 계속 희귀성으로 가는 거고요. 이더리움 같이 기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용의 빈도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인정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도 좋아하지만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이더리움이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쌀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공유를 또 해드리고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를 제가 참고로 아마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서부터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에 참고로 지금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NEC도 이게 NEC가 뭐지? 얼마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가치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동영상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관련된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EC 홀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게요.